이 회계 분석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 기업에 가든 또는 나중에 신문에 어떤 뭐 공모전을 하든 회계 모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의미하는 바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예제 14-1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 제가 제대로 문제 내려면 원래는 B0 또 그 B1, B2를 여러분 직접 다 찾아야 돼요. 시간이 1시간 만에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B0, B1, B2를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적어 봅시다. 저 칠판에 한번 적어 보게 되면은 우리 이미 지난번에 값이 얼마 나왔는지 기억하고 있을 텐데 이것을 손으로 풀어서 값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은 이 공식 이용해서 풀었어요. 그죠? 풀면은 손으로 풀었을 때 요 값이 나왔어요. 그죠? 요 값이. 자, 그 값을 한번 여기에다 한번 써보게 되면은 직접 손으로 푼 경우에요. yi 해시 마이너스 0.11에다가 그 다음에 1.45 xi1 그죠? 그리고 0.79에다가 xi2 이렇게 했죠. 앞에 것은 광고비 그죠? 뒤에는 판매원 수 그리고 이것은 매출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는 경우죠. 그죠? 보니까 매출액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니까 광고비를 한 단위 쓸 때마다 매출은 1.45배가 늘어나요. 그죠? 그 다음에 판매원 3명 늘어날 때마다 매출은 0.79배 늘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 새로운 값을 줄 때는 거기에 맞게 집어넣으면 돼요. X1이 10이고 하는 말은 광고비를 10, 1000만 원 쏘고, 그죠? 판매원 수가 16, 14명일 때는 매출이 얼마냐? 저 값에다가 XI1 대신에 10, XI2 대신에 16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엑셀을 이용해서 컴퓨터로도 풀 수 있어요. 컴퓨터로도. 자,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겠지만은 여러분 핸드아웃 있다 가정하고 요 엑셀에다가 여기에 보면은 독립 변수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독립 변수 여기 있고 두 번째 독립 변수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요 제일 왼편은 매출액이. 그죠? 다시 말해서 y에 대한 것 xi1, xi2 이렇게 집어넣어요. 데이터를. 데이터가 아무리 많고 적고 관계없이 우리가 회계분석 결과 얻는 것은 똑같아요. 그죠? 자, 저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엑셀에 분석 도구가 깔려있다는 가정하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통계 데이터 분석을 뭘 할 거냐 물어봐요. 내가 선택하면 돼요. 회계분석이라고. 딱 선택하는 순간에 다시 또 박스 하나 또 떠요. 이 박스가 컴퓨터 여러분 결국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 뭘 물어보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독립 종속 변수는 어디에 들어있니 물어보는. 종속 변수가 어디에 들어있니? 종속 변수가 들어있는 칸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있더라. 그죠? 그럼 그렇게 명시해 주고 또 밑에 X 독립 변수는 어디에 들어있니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죠? 그죠? 그래서 엑셀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냥 코나 점을 찍으면은 이쪽 코너부터 이쪽 코너 하게 되고 그 안에 값을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퉁이 코너를 찍어서 여기에 들어있더라. 그죠?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혹시 내가 데이터만 이용한다 그러면 사실은 A4부터 해서 C에 13까지를 지정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A에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A3부터 해서 C에 13까지 지정했다. 그럴 경우 제일 첫 번째는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여기에다가 이름표에다 마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름표다. 그걸 마크하지 않으면 아마 결과가 여러분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겠죠? 꼭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표에 체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름표 없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만 찍어야 되는 것이고 이름표를 체크했다는 말 이름표까지 나오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뭐 신뢰 수준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 말은 바로 알파죠. 그죠? 알파 0.05 하고 싶다면 거기다가 신뢰 수준 95% 하면 신뢰 구간의 범위도 줘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확인 딱 누르는 순간에 바로 답이 나와버려요. 그죠? 네, 바로 답이. 그래서 그 답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바로 컴퓨터 아웃풋의 결과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론을 배우기 때문에 계산, 사실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값들도 다 사실 계산해야 돼요. 컴퓨터가 별거 있습니까? 여러 로직을 잘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은 컴퓨터 빨리 하는 거 외에는 더 나은 부분이 없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 흔히 말할 때 우리가 GIGO 그러잖아요. 그죠? garbage in, garbage out.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과도 여러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래서 컴퓨터가 주는 결과에 B0, B1, B2는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주는 결과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컴퓨터 결과를 한번 써보게 되면은, 저도 자세히는 보이지 않는데, 첫 번째가 이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0.11, 2인가요? 여러분, 책에 혹시 저 증거하면 읽어봐줘요. 마이너스 얼마 돼 있죠? 그 책에 아웃풋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안 보여요? 요 값. 0.651. 0.651. 차이 많이 나네요. 0.651. 예. 우리 그 다음 값도 한번 읽어줄까요? 그 밑에 값. 1.5. 1.51. 51. 네. 51. xi1. 그 다음 제일 마지막 한번 읽어주죠, 뭐. 0.760 xi2. 맞습니까? 자, 이게 이제 컴퓨터가 주는 값이에요. 사람이 계산한 값하고 컴퓨터 주는 값이 틀려요. 왜 틀리겠어요? 컴퓨터는 유효수자 자리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반올림 해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값이 더 정확한 값이죠.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독립변수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손으로 계산이 어렵죠. 한 개 할 수 있어요. 그죠? 공식도 이미 알려줬고. 두 개도 할 수 있습니다. 제 공식 계산이 복잡하지만은. 그죠? 세 개 이상이다? 꼭 하고 싶으면 AX는 B 해가지고 행렬식으로 해서 풀면 돼요. 사실은. 그죠? 그렇지만은 컴퓨터를 이용하면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시험에 요 부분도 주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죠? 자, 컴퓨터 결과를 여러분 시험에는 아마 좀 보기 쉽게 크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아래 부분은 다시 말하면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회기 개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여기에 개수라고 돼 있죠? 옆에 y절편. 그럼 요 값이 여러분 적어놔. 요 값이 바로 뭐죠? B0. 맞죠? 그죠? 그 다음 광고비 지출의 옆에 요 값이 바로 뭐죠? 첫 번째 독립변수. 그 다음에 판매문서 옆에 것이 두 번째 독립변수죠. 그나마 손으로 푼 것하고 차이는 좀 났지만은, 양수가 음수된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손으로 계산해가 음수 나와버리면 컴퓨터 양수면 굉장히 심각하잖아. 그죠? 값은 차이가 나지만은 이것도 역시 음수고, 이것도 역시 양수고, 이것도 역시 양수잖아. 그죠? 정과하기는 저게 더 정과하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요 분산 분수기 바로 우리가 공부했는 어떤 표죠? 아노바. 그죠? 요 표가 굉장히 중요한 표가 되죠. 요 표가 바로 아노바 표라는 거예요. 아노바. 이 표는 이미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하면은, 자, 크게 아노바 표는 두 파트에 있어요. 회기와 잔차. 맞죠? 그죠? 그 회기에 대한 자유도 어떻게 구합니까? 이는 어떻게 나왔죠? 독립변수의 개수. 두 개 있으니까. 다시 복습해 봅시다. 그 다음 총계에 대한 자유도 구는 어떻게 나왔죠? 표본의 개수 10개 빼기 1. 그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기의 잔차를 더할 때는 반드시 합이 총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에다 뭘 더하면 9가 되지? 7.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 이 부분이 빈칸으로 다 줘. 여러분 계산해야 돼요. 실제로. 제가 사실 이것도 다 빈칸으로 줘야 되는데 시간이 뭐 미국처럼 3시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1시간 보기 때문에 요 값은 미리 준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 다시 복습해 볼까요? 요 회기는 어떻게 구했죠? 하면 yi 햇에서 y바 뺏는 것을 제곱해서 다 더하면 돼요. 그럼 햇은 어떻게 구하냐 물으면 햇은 바로 요 식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첫 번째 햇 어떻게 구하죠? 이미 시험 문제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주어져요. 아마 제가 한 5개 정도 그래 많이 주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햇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요 4. 그죠? 여기다가 4를 집어넣었던 값이 나오겠죠? 그게 첫 번째 햇이에요. 두 번째 햇은 어떻게 구하죠? 8, 또 13인가요? 요 값을 여기 또 집어넣으면 또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yi 햇만 따로
문제표에다 구하게 되면은 회기에 대한 제곱합을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뭘 구하라 그랬죠? 총기에 대한 걸 구하라 그랬잖아요. yi에서 y바 뺏는 거 제곱 다 더하는 거. 잔차는 구할 필요 있나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회기에다가 뭘 더해서 총기에 되냐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주의할 것이 회기에 대한 식하고 총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구해야 돼요. 나머지는 합을 이용해서 찾고. 자, 제곱평균 어떻게 구하죠? 제곱평균 구하는 법은 어떻게 구하냐 하게 되면은 제곱합을 자유로 나눠주면 돼요. 또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FB는 어떻게 구하죠? 제곱평균의 비율.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적어놔야 돼요. 요 값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 위에 값 나누기 밑에 값 하면은 그 값이 나와요. 자, 유의한 F라는 밑에 요 값은 바로 뭐라 그랬죠? P값이에요.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P값. 컴퓨터는 반드시 P값을 제공한다. 그죠? 유의한 F 밑에 값이 P값인데 그것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뜻이 뭐냐? 여러분 옆에다 그림 하나 그리면 되게 도움이 돼요. 자, 회기 분석의 아노바 표는 F 분포를 쓰게 돼 있어요. 회기 분석의 아노바 표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FB가 얼마 나왔냐면은 쉽게 말하면 FB는 다시 말하면 검정 통계량이에요. 얼마 나왔냐면 저 값이 30, 이거 다 읽어줄래요? 얼마 나왔죠? 30 얼마예요? FB 아래 값이 31.995. 31.995. 이게 다시 말하면 바로 FB라는 것은 검정 통계량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P값 어떻게 정의되어 있죠? 하면은 검정 통계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편에 있는 값이죠. 자, 왜냐하면은 지금 이 우편에 있는 값은 바꾸어 말하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의 면적이 바로 뭐냐면 P값이에요.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P값이 얼마냐고 보니까 얼마예요, 지금 현재? 0. 거의 0이죠? 맞아요? 0.000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컴퓨터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증명했을까요? 그때는 이렇게 증명했겠죠. 나는 알파는 0.05를 쓰겠다. 그죠? 그러면은 잘은 몰라도 이게 만약 0이라 가정하면은 훨씬 더 큰 값 어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면적이 바로 알파는 0.05가 되는 것이고 이 값보다 더 크면은 A층을 기각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죠? 이제 A층이 뭔지 제가 설명하겠어요. 이 부분 여러분 잘 알아둬야만 문제에 다 물어봅니다. 아노바에 대한 귀무가설은 무엇인지 적으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아노바의 귀무가설이 뭔지. 그죠? 자, 컴퓨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31.995보다 오른편의 값을 금방 찾아냈었어요. 근데 컴퓨터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죠. 그럼 이제 요 기각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리 구합니다. 기각치는 F 알파에다가, 그죠? 자유도인데 위에 있는 자유도를 먼저 적어요. 2. 그리고 아래에 있는 자유도를 써요. 7. 그럼 여러분들이 그 F 분포표 한번 찾아서 이 값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F 분포표는 자유도 2개가 필요해요. 그죠? 위에 있는 것이 앞의 자유도,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뒤의 자유도예요. 누가 그 값을 한번 찾아줄 수 있나요? 4.74. 예, 4.74. 예. 그러니까 옛날에 컴퓨터 없을 때는 빨간 색깔로 푸는 거예요. 그죠? 컴퓨터 없을 때는 빨간색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4.74보다 더 크면은 A층을 기각한다. A층을 기각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선택한 연구 모형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회기 모형이 의미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뭘 제가 설명하냐면 이때 H형이 뭔지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H형이 뭐냐면은 H형 바꾸어 말하면은 내가 선택한 회기 모형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하는 말은 독립변수에 대한 모집단의 개수가 전부 다 0이라는 뜻이에요. X1에 대한 개수도 베타1도 0이고 X2에 대한 개수 베타2도 0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독립변수 X1, X2를 아무리 변화시켜도 Y가 변하지 않아요. 곱하기 0을 했기 때문에. 근데 때때로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여기다가 베타 제로를 쓰면 될까요? 베타 제로도 0이고 베타 1도 0이고 베타 2도 0이 다 틀립니다. 그죠? 자,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다가 베타 0을 집어넣으면 틀려버려요. 왜냐? 독립 변수에 대한 것만 고려하는 거예요. 원래 회귀 모형이 원래 뭐였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립 변수에 대한 것만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베타 1, 베타 2 동시형을 써야 되지, 더 많이 적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베타 제로를 집어넣는 순간은 점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부분 점수도 없는 문제예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 연구가서 어떻게 쓰면 되죠? 이건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베타 1, 베타 2가 동시에 0이다.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렇죠.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그래서 연구가서를 제가 쓰라 때는 뭘 써? 이렇게 적어야 돼요. 적어도 베타 1과 베타 2 중 하나는 0이 아니다. 그죠? 0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아노바의 가장 핵심이 바로 저 HA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회귀 모형이, 그죠? 회귀 모형이 쉽게 말하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회귀 모형이 유의하다는 거, 유의하다는 거. 알겠죠? 회귀 모형이 유의하다.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알겠죠? 그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아노바 표는 뭘 말하냐면은 내가 선택한 회귀 모형이 의미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의미가 있다 하는 말은 베타 1, 베타 2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다 하는 말은 의미가 있는 경우죠. 그죠? 둘 다 0이면 안 되겠죠? 또 학생들 이런 실수를 보면요. 여기에 B1 equal B2가 0이다. 맞습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B1, B2는 뭐에 대한 값이에요? 표본에 대한 값. 알겠죠? 실수하면 돼요. 여기는 반드시 뮤라든지 베타를 적어야 되지, B를 썼다 한 친구는 다시 말하면 X바 쓴 친구는 마찬가지예요. X바는 그냥 계산한 값이 바로 나와버려요. 검증할 것도 없죠. 표본 뽑아서 계산하면 바로 나오니까.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 아노바에 대한 요 그림을 여러분 저 옆에다 하나 그려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예. 저 그림. 그래서 제가 정과하게 요 그림하고 그 다음 연구가설이 뭔지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네. 그다음 시간 한 2분 줄 테니까 여러분 잘하면 기록하고, 또 혹시 저 표를 내가 지금은 0.000이 됐는데 만약에 이거 다 했는 친구들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쉽진 않는데 만약에 31.995가 아니고 이거를 계산했더니만 이 값이 예를 들어서 10.26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때 P 값은 얼마인지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죠? 문제는 저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자, 마침 다 빈칸이 주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31.99는 너무너무 크니까 내 오른편 면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10.26이라면은 오른편 면적이 있어요. 그죠? 저때 P값 얼마인지 저까지 한번 해보세요. 같이. 좀 저걸 어떻게 찾느냐? 그럼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저거 찾으려면 어떻게 찾죠? F 분포표는 한 장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에 찾아야 돼요? 알파 제일 큰 값에서 이치를 하나 찾아놓고 또 알파가 변할 때만 그 값을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죠? 그 값을. 그죠? 그럼 제가 조금만 힌트 더 드릴게요. 자,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자, 이 경우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따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요. 알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 F 값을 쓰는 거죠. 근데 F 표를 보게 되면은 자유도 두 개이기 때문에 카이 제곱이나 T처럼 하나의 표에 보여주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7에 대해서 알파를 변화시키면서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27에서 알파를 찾으면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10.26이 어디에 있는지 해서 범위로 보여줄 수 있는 경우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예. T 분포나 카이 제곱이나 F는 전부 다 범위로 주어지는 거예요. 저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오케이, 그럼 같이 한번 검토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유의한 F 밑에 값인데, 우리 그 F 분포표는 자유도가 2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 다 못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제일 큰 게 이보다 더 큰 값도 있을 건데요. 여러분 책에 제일 큰 값은 얼마죠? 항상 경량은 0.1까지는 우리 허용해 준다 그랬잖아요. 0.1일 때 값은 얼마 나오죠? 한번 불러주세요. 양이면은 3.126. 야, 당연히 더 적은 값이 나오죠. 맞죠? 그죠? 0.1 하는 말은 여러분 보세요. 이 값이 더 크다는 면적이 더 크니까 좌표는 더 적어야지. 맞죠? 그래서 알파 0.1에서 요 2하고 7을 이용해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만 3.26이죠. 그 다음 페이지에 알파 0.05에서 역시 또 27 이용해 찾는 거예요. 얼마 나오자면은 4.74. 그렇게 해서 모든 값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10.26은 어디에 있나요? 하면은 10.26이 요 사이에 있잖아요. 10.26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요 범위를 나타내야 되니까 1로 갈수록 알파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0.005보다는 크고 0.1은 작다. 여기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시험에 보면은 이런 답이 나와요. 학생 너무 신경 썼다 보니까 답을 이렇게 적어요. P는 0.005보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죠? 값이 점점 커지니까 알파도 커지게 쟀는데 이건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0.01보다 0.005가 더 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 저 표까지 다 만들고 저 P 틀렸다. 틀린 거예요. 회귀 분수는 부분 점수 없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냉정합니다. 알겠죠? 그죠? 선생님, P값 구할 때 F에 자유도는 안 써도 됩니다. P값 구할 때 F 자유도를 이미 다 고려했어요. 이 값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뭐죠? F의 0.05에 뭡니까? 2에다가 7 이렇게 사실은 이미 고려돼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필요 없는 이거는 바로 검정 통계량이거든요. 기각 치일 때 자유도가 필요하지 검정 통계는 필요 없잖아요. 우리 기억 더듬으면 필요 없죠. 그죠? 그냥 분산의 비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 초록색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복습해서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여러분이 이 값도 여러분 스스로 원래 구해야 돼요. 공식 복잡한 것을. 근데 요 부분은 제가 문제에서 주겠다는 뜻이에요. 아래 다 줍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노바에 빈칸을 다 채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몇 개를 설명할 텐데 여러분 여기 보면 P값이 또 있죠. 요 P값은 뭔지도 궁금하잖아요. 자, 여기 하나 적어 놓읍시다. 요 P값은 뭐냐면은 개별 독립 변수에 대한 검정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죠? 그럼 제가 여기 하나 저 컴퓨터 상에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자, 제가 만약 여기 좀 P값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기무가설은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아노바에 대한 기무가설은 베타1, 베타2가 동시에 0인지를 검증하는 것 쉽게 말하면. 그죠? 회귀 모형 전체가 의미가 있는지 보는 것이고 지금 저 밑에 것은 개별 값에 대해서 보는 것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광고비에 대한 개수가 의미가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로 해야 되겠어요? 광고비는 우리 아까 전에 X1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베타1이 0인지. 맞죠? 그죠? 그럼 HA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HA를 굳이 쓰면은 어떻게 쓸 수 있죠? 하면은 베타1이 0이 아닌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0보다 큰지 다 관계없어요. 그죠? 왜? 0보다 크다는 말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가설을 정할 때 광고비 더 많이 쓰면은 매출이 늘어나겠지. 양수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단적 검증하는 거 쉽게 말하면. 아니다는 친구는 양적 검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밑에 매출액 물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베타2가 0인지. 다 이해됐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는 뭐라고요? 회귀 모형이 의미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고 여기는 뭐죠? 개별 개수가 의미가 있는지. 이때 첫 번째 비절호에 대한 거는 검증의 의미가 없어요. Y절표는. 독립 변수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베타1, 베타2는 의미가 있지만은 베타제로는 아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한번 여러분 보게 되면은 여기 신뢰 구간이 나와 있잖아요. 신뢰 구간이. 그죠? 자, 한번 보면은 여러분 첫 번째 요 P 값은 얼마예요? 0.04 이래 나와 있죠. 밑에는 얼마예요?
0.9. 그래, 알파를 0.05로 한다 가정하면은 여기는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는 의미가 없죠, 사실. 맞죠? 그죠? 자, 그럼 알파가 0.05로 했을 경우에는 이쪽은 의미가 있고 밑에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P 값이 0.05보다 더 커버리기 때문에.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신뢰 구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신뢰 구간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신뢰 구간에 보면은 판매 원수에 대한 개수는 0.7 얼마였잖아요. 그죠? 근데 95% 신뢰 구간을 보니까 가장 작은 값이 나올 때는 마이너스 0.17이 나와버리잖아요. 큰 값은 또 1점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음수도 나오고 양수 나온다. 이걸 우리가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알파 0.05에서 의미가 없는 거고, 위에는 보세요. 0.04인 경우는 보세요. 아무리 작은 값이 나와도 0.02, 아무리 큰 값이 나와도 뭐 예를 3이면은 항상 양수했잖아요. 그래서 신뢰 구간을 보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경우죠. 자, 여러분, 제가 옛날에 뭘 얘기했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1.5일을 가지고 갓을 검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표본을 택해도 1.5일이 나오겠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연구갓을 이야기한 기억납니까? 광고비는 매출액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광고비는 매출액에 1.5의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을 못해요. 왜냐? 운 나쁜 경우는 값이 얼마 나올 수 있죠? 0. 얼마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표본에서는. 아무리 커도 얼마는 못 넘어가요? 뭐 3. 얼마는 못 넘어가죠. 맞죠? 이 경우는 얼마 나왔습니까? 1.51.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라도 여전히 양수값이 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요 결과는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결과예요. 두 개 다 보여. 알파가 0.05일 때 광고비 지출액은 의미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딱 적어야 돼요. 알파는 0.05에서 광고비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해요. 영어로 statistically significan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또 밑에는 알파 0.05에서 판매 원수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해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는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통계학적으로 하는 말은 샘플을 여러 번 했을 때에도 그런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위에 CEO 통계학 전혀 모르는 분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광고비를 많이 쓰면은 매출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유의하다면. 판매 원수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다는 거죠. 또 왜 유의하지 않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이유를 또 밝히는 게 중요하죠. 왜 판매 원수는 점점 많을수록 왜 안 좋은 것인지 여러분 아마 규모의 경제, 규모의 비경제도 배웠을 거예요. 그죠? 어느 규모가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비효율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결과를 잘 해석해 가지고 경영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게 바로 우리 이 경영학과 학생들이 해야 되는 그 문제예요. 결과 딱 보여주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신경 써야 되는 값이 요 R스퀘어도 시험자는 빈칸으로 주어져요. R스퀘어. 결정에서 어떻게 구했죠? 공식 기억하잖아요. SST분의 SSR. 맞아요. 이건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 값 SSR을 ST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럼 또 0.901이 나와요. 또 조정 결정에서 어떻게 구하죠? 하면은 자유도를 고려하면 되는 거. 쉽게 독립변수를 개수를 고려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빈칸으로 또 주어지는 부분이 요 두 개는 또 시험에서 빈칸으로 주어져. 요 두 개는. 알겠죠? 그죠? 요 두 개. 표준 오차도 구할 수 있어요. 표준 오차는 바로 뭐죠? 루트 MSE예요. 표준 오차는 다시 말하면 요 값이 바로 MSE잖아요. 여기 루트를 씌우면 바로 2.27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나오는 모든 부분을 여러분이 빈칸을 다 채울 수 있어야 돼. 저 사람은 저런 로직을 만들어가 돈을 버는 사람이고, 그죠? 근데 그 로직 안에 있는 기본 원리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다 적어 놓으세요. 공식을 꼭 적어놔야 돼. R스퀘어는 요 값이 뭐라고요? 하면 SST분의 SSR이다. 그죠? 조정 결정 연수는 뭐죠? 1 마이너스 우리가 SST분의 SSE인데 그거를 자유도로 나누어 주더라. 그죠? 그래서 N-1분의 SST 다시 분의 N-1 K분의 그 다음에 SSE. 그죠? 그 다음에 표준 오차 어떻게 구하죠? 루트 MSE. 그죠? 지난 시간에 핸드아웃 참 잘못되어 있어요. SE가 MSE가 아니라 끝나고 우가 저 질문에서 바로 잡아놨는데 SE가 루트 MSE. 그게 슬라이드 몇 페이지에 있죠?
네, 같이 봅시다. 혹시 안 고쳐진 친구들은 빨리 고쳐져야 돼요. 15에 보면은, 고쳐놨네 벌써, 그죠? 15페이지 슬라이더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SE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MSE가 아니라 뭐라 해야 돼요? 루트 MSE. 그죠? 자, 제가 이제 시간 2분 드릴 때는 다 설명했어요. 여러분 각자 한번 이제 복습해보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진도 나갈게요. 예. 그래서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이제 앞으로 배우는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회계 문서 좀 알아야 될 것들은 그냥 설명만 할 뿐이지. 자, 시험 범위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2분 정도 시간 드리고, 그 다음 할 때 여러분들 잘 한번 나름대로 공식, 여러분 이 페이지에 잘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에다가 요거는 왜 나왔는지 다 이해해야 여러분 되잖아요. 그죠? 요거 제가 뭐라 그랬죠? 루트 얼마라고요? 5.1. 알겠죠? 루트 5.1. 이거는 금방 메꿀 수 있죠? 이건 뭐예요? 관찰제 수 10개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죠? 저런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10개는 모르지만 데이터가 만약 10,000개도 어떻게 하겠어요? 컴퓨터 빨리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로직은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데이터 10,000개라 해서 이게 막 더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 10만 개라도 역시 회계하고 장차. 아이디어 똑같으니까. 그리고 컴퓨터는 빨리 한다 하는 거 외에는 사람이 로직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 똑같은. 그죠? 그래서 이 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질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종합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게 나오니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자, 학생 질문 이거예요. 요 제일 마지막은 실제로 문제 다 주어져요. 그 대신에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제가 물어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지금 방금 공부한 것처럼 요 개수에 대해서 연구가설을 적어봐라. 그러면은 바로 요 빨간색을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알파는 0.05에서 광고비 지출액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의미가 있는지를 말하시오. 하면 그때 여러분들 이때 배운 거 있잖아요. P값이 알파보다 작음으로 딱 쓰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혀 필요 없이 알겠죠? 그래서 저 그것도 적어 드릴게요. 만약에 그 문제 물었다는 말은 여러분이 뭘로 쓰느냐 하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의미가 있다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P값에 하고 알파를 그냥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P가 알파보다 작으면은 바로 뭘 쓰면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H형을 기각했다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T 분포표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말하는 T 통계량은 사실은 T 검정 통계량인데 그 계산을 다 한다면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안오버표는 논문을 읽으면 꼭 나와야 되는 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는 딱 낸다 문제 딱 두 가지 낼 수 있어요. 자, 광고비 지출액이 알파는 0.05에서 유의한가?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통계학적 유의한가? 그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P값 0.04가 알파 0.05보다 작음으로 통계학적 유의하다. 끝이에요. 그냥 그거만 딱 적으면 돼요. 만약에 판매원 수가 알파 0.05에서 유의한가? 뭐라고 적어야 돼요? P값 0.09가 알파 0.05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통계학적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낼 수 있는 문제 크게 딱 두 가지예요. 요 각각에 대해서 연구가설은 뭔지, 그리고 갓을 검증할 때는 그냥 뭘 하면 돼요? 제일 쉽게 P하고 알파 그냥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알파는 제가 문제에 주어지니까, 문제에서. 알파는 0.05에서 하시오. 0.1에서 문제 주어지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 표는, 이것은 완전히 빈칸이라 생각 여러분들 알겠죠? 이 표는 거의 빈칸으로 주어진 생각. 여러분이 다 메꿔야 돼요. 심지어 여기까지도 이 초록색을 이용해서 다 메꿔야 돼요. 위에는 다중 상관계수가 묻지 않겠어요. 왜? 이거는 제가 묻고, 왜냐하면은 사실은 직선의 관계라 그러면 사실 이 상관계수를 R을 제곱하면 결정계수도 원래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말하면 돼요. 결정계수, 조정된 결정계수, 표준 오차까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빈칸으로 주어지는 부분이 요 세 개, 요거 전부 다 빈칸. 그죠? 그 정도로. 혹시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그 다가오는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분산 분석. 여러분, 다가오는 월요일은 출석 체크하지 않아요. 그냥 월요일 날 분산 분석 듣고 싶다. 그리고 또 공부가 좀 시간 나오면은, 기말에 나올 것들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현상 씨 지난번에 질문한 것처럼 소비자이 어떻게 구하지?
그때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은 출석 체크 안 하는 대신에 분상무수 공부하고 또 관심 있어가지고 기말에 좀 물어본다. 제가 해드리겠어요. 그건 시간 나오면. 자, 그 대신에 여러분이 나오는 요 부분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업 태도가 뭐 지금처럼 열심히 잘한다 그러면은 혹시 제가 이 중에서 한 개 값 정도는 제가 줄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얼마나 그 해피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가 저 2개 구하기 힘든데 하나 주면은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하는 걸로 하고,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시험 범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뒤에 부분은 이제 지금 공부하는 것은 몇 가지만 살펴보겠어요. 그냥 여기에 뭐 그런 내용이 잘 적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이거 여러분 시험 때 나오면 이렇게 풀면 돼요. R스퀘어 구하라. 지금 학생들이 잘 말한 것처럼 R스퀘어 어떻게 구하죠? SST분의 SSR. 그죠? 표보 구하면 되죠. 그런데 회기 분석의 안호표를 내가 못 구했다? 다 못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기 분석의 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별력이 있어요. 여기는 부분점 썼기 때문에. 자유도 틀려버렸다? 뒤에 다 틀려버려요. 그죠? 뒤에 자유도 틀렸으니까 그 가정에서 뒤에는 맞지 않나요? 그걸 해주지 않아요. 그죠? 심지어 어떤 친구는 K도 틀리게 쓰는 친구도 있어요. 독립변수의 개수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쓰는 친구도 있다고. 그죠? 그거 틀리면 뒤에 다 틀리게 되겠죠? 사실 억울하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것은 그냥 빈칸 채우기이기 때문에 부분 점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문제는 간단해 보이지만은 안호표를 못 만들면은 R스퀘어 못 구하는 거죠. 맞죠? 그죠? 안호표를 구해야만 SST분 SSR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보시면 되고. 또 밑에 알바 줄 거는 뭐죠? 조정 결정해서. 조정 결정해서는 R 위에다 바 줄을 거예요. 그죠? 자, 조정 결정해서 왜 구합니까?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답을 하면 돼요. 독립변수의 개수를 고려하기 위해 가지고. 그죠? 그냥 결정개수 공식을 보면 SST분의 SSR이기 때문에 하나는 yi-y 바의 제곱, 또 하나는 yi hat -y 바의 제곱이니까 x가 안 나오는 거예요. 조정 결정에서 공식에서 비로소 뭐가 나와요? 독립변수 개수가 고려가 돼요. 어디서 고려되면 여기서 고려되는 거죠. 요거는 n-1 맞죠? 그죠? 요거는 뭡니까? n-1 k. 그래서 10 빼기 1 빼기 다시 2 하니까 그 2가 고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 결정에서는 쉽게 말하면은 독립변수의 개수에 대한 효과를 알기 위해서 구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실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자, 가변수다, 더미 베어리어블, 영어로 더미 베어리어블인데, 자,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자동차를 재판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어컨이 있는 차도 있고 에어컨이 없는 차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에어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에어컨이 있고 없고 1, 2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0으로. 그래서 에어컨이 없는 경우 0이라면 에어컨 있는 경우는 1로. 그래야만 쉽게 차이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특성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0 또는 1. 그래서 가변수를 영어로 더미라고 그래요. 더미 베어리어블. 그죠? 더미 베어리어블인데, 가변수의 기본 경우는 가변수가 0이 되는 관찰치를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대학교 1, 2, 3, 4학년에 어떤 특징의 차이를 보고 싶다. 1학년은 0으로 두는 거예요. 0, 1, 2, 3. 그러면은 1학년과 4학년 관계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고. 그래서 요 경우도 이런 이제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자, 소형차의 재판매 가격. 여러분 때때로 더미 베어리어블 써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그런 변수 넣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보세요. 차의 연수도 중요하지만 연수는 쉽게 말하면 컨티뉴어스 베어리어블이에요. 그죠? 그런데 에어컨의 유무, 에어컨이 있고 없고, 그럴 때 우리가 다중회기 모형을 추정해 봐라 할 때는 지금 보세요. 오른편에 에어컨 유무를 어떻게 했어요? 0 또는 1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유무로 데이터 코딩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죠? 에어컨이 있는 경우는 1을 집어넣어서 회기식이 구해지는 것이고, 없는 경우는 0을 집어넣은 경우죠. 재밌는 결과를 보게 되면,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에어컨이 있든 없든 간에 달라지는 부분을 보세요. 요 식하고 아래식 뭐가 달라져? 기울기 달라졌나요? 기울기 그대로예요. 에어컨이 있으면 아마 기본을 좀 더 받겠죠. 그래서 절편만
차이 나는 거, 절편만. 더미가 들어올 때 차이를 잘 봤죠? 기울기는 그대로이지만은 그래서 그림으로 이래 보여줄 수 있어요. 그죠? 자, 에어컨이 없는 차, 여기에 대해서 라인을 그었죠. 에어컨이 있는 차, 요 위에서 라인을 그었지 않습니까? 근데 더미를 고려하죠. 동시에 내가 어떤 걸 끄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더미는 반드시 0 또는 1로. 그죠? 더미의 기본은 0으로 한다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1, 2로 하지 말고. 네. 그럼 여기까지 가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정도 실력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분석을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고 싶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연예인 인기도는 뭘로 나타낼 수 있는지. 여러분 데이터를 구해서 할 수 있겠죠. 뭐 키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또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끝에 보면은 뭐냐. 우리가 회귀 모형 기본 가정이 있었죠. 그게 맞는지를 검증하는 방법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회귀 모형은 책으로 사실 한 권이 그냥 회귀 분석, 이런 책 자체 한 권이에요. 고증 핵심만 여러분 설명을 해드렸고, 오차항의 독립성 검증은 주로 뭘 하냐? 더빈 왓슨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검증을 주로 많이 써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시간에 따른 자료를 쫙 모았을 때 앞에 기간의 자료가 뒤에 기간 자료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했으면은 당장 효과가 안 나오고 몇 년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계열하는 말은 시리즈의 타임 시리즈에 어떤 상관계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더빈 왓슨이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벌써 내놨었어요. 또 어떤 게 있었죠?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하는 과정도 있었죠. 오차항은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그죠? 그 다음에 등분산성. X값이 변하더라도 분산은 똑같아요. 그것도 검증하기 위해서 골드펠터 퀀트라는 사람이 이미 검증 방법을 제시해 놨었어요. 통계원 자기 아이디어를 내면은 자기 이름이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 F.보다 피셔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처럼. 그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 부분은 자, 여러분 시험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등분산이라 하는 말은 X가 변해도 잔차가 그 형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 이분산은 X 커지면 점점 커지는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소비하는 패턴 달라질 것이니까. 자, 그래 볼 수 있고. 자, 더빈 왓슨이라는 사람은 복잡하죠. 그죠? 예.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세 번째 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잘 한번 보세요. 오차가 T 기간의 오차는 그 전 기간의 오차하고 관계가 있다. 이거는 바로 계열 상관이 있다는 경우죠. 로우가 0이라는 말은 이거 전혀 관계없다는 거죠. 맞죠? 그죠? 그래서 로우가 0이다 하는 말은 T 기간의 오차가 그 전 기간 T-1의 오차가 어떤 관계 있는지를 보는 거죠. 관계 없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게 바로 회귀 모형의 기본 가정이기 때문에. 그죠? 오차항이 독립이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독립이 아니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 나름대로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검증을 해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등분산 골드펠트라는 사람은 또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 사람은 아이디어가 이 분산이 다 똑같이 않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순수를 세워가지고 가장 차이가 나게 가운데 부분은 빼버리고 아예 큰 부분, 작은 부분을 놓고 두 개를 비교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하면서 또 나름대로 F 분포표처럼 자기 나름대로 어떤 표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얼핏 봤던 요 S1 제곱분 S2 제곱을 이용해서 사실은 비교하더라. 그래서 아주 큰 집단은 작은 집단 나누었을 때 이 값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은 분산이 똑같다는 거죠. 이게 차이가 났다는 말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죠.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운데 부분을 빼고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도록 제일 큰 부분, 작은 부분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 둘이 똑같다는 말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는 등분산이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회귀 모형의 기본 가정이 성립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그 기본 가정을 검증해야 될 때는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 뒀다가 골드펠터 퀀트 검증이라든지 또는 더빈 왓슨을 가지고 오차항의 독립을 내가 검증할 수 있더라. 실전에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문제에 나오는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어와 표를 이용해서 R 스퀘어 구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오늘 조금 일찍 마쳐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